여성분들은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자기 남편보다 못한 정말 떨거지들, 카톡이나 자주 하고 전화나 자주 하는 병신 같은 애들한테 많이 빠지고요. 그 남자는 정말 병신이에요. 헤어지고 가셔봤자 남는 게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상담이 쉬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성분들의 외도 상대는 아내보다 예쁘다 밉다 이게 아니에요. 청년에서 청년이 끝나는 시기예요. 노년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럼 노년으로 가기 전에 인생이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노년이 되면 나의 젊음이 끝난다.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내가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년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위기가 남성들은 1년에서 10년을 가고 여성들은 1년에서 5년 정도 평균 가요. 남성들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제2의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람의. 이게 사춘기를 약하게 겪었을수록 더 심하게 온다고 해요. 근데 이때 내가 다시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인 힘일 때 가장 셉니다. 가장 강한 자극이 오겠죠. 그래서 그 순간 불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남자야.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새로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샘솟고 있어. 나 남자야, 여자야. 나 여자로서 인정받아. 나 여성성이 있어. 남성성이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성에게 자극을 받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륜에 쉽게 잠식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훨씬 중년의 위기가 길고요. 깊습니다. 그들은 남성성을 강함에 있기 때문에 그 강함을 보이려고 하는 게 더 강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도 훨씬 세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성에 비해서 남성성은 훨씬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 시기도 길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이 오래가는 경우는 첫 번째는 속궁합이 잘 맞을 때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자가 나랑 관계를 가질 때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남성성이 굉장히 발휘가 되는 거고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요. 나와 자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오래가고 여성도 어떤 성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40대가 넘어갔을 때 성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그 만족도를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속궁합이 맞을 때 오래 가고 아무래도 40대가 되면서 성적인 지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왜냐면은 그때 강하게 추구되는 것이 남성성, 여성성을 추구할 때 내 성적인 매력이 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로에게 끌리는 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궁합이 잘 맞을 때 불륜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내 결핍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구원자를 구할 때 내 정서적인 구원자를 구하는 게 결혼이다.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충족하지 못했을 때 외부로 눈 돌리는 것이 외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정서적인 결핍이 인정이다 그러면 나의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 인정 욕구가 많이 채워질 때 오래 가고요. 또 여성애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적인 결핍을 느끼는데 경제적인 걸 굉장히 많이 채워주는 남자를 만날 때 또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도 경제적인 부분의 결핍을 어릴 적에 많이 느꼈거나 지금 결혼 생활에서 내가 채워주는 것 외에 내가 내 스스로만 경제적으로 채워가고 내가 부족할 때 여성이 경제적인 거를 메꿔줄 때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결핍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질 때 굉장히 오래가고요. 또 비밀이 보장될 때 오래갑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불륜을 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비밀이 유지가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누가 알아서 나의 뭐 어떤 그 이름에 아니면 나의 뭐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간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럴 때 당연히 비밀 유지가 엄수될 때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 남녀들은 금지됐기 때문에 훨씬 끌리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불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이제 낭만적인 감정이 금지됨으로 해서 훨씬 배가 되는 효과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하거든요.
내가 늦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막아서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방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욕구나 그 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낭만적인 감정이. 불륜 남녀들이요. 성적 지향성을 훨씬 더 높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 남녀들은 성욕보다는 애틋함, 그 간절함 이걸 훨씬 더 무섭게 갈구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고 또 관심받고 있다는 것,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륜 남녀들이 그 낭만적인 감정에 빠져들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륜하는 장소가 제일 많은 것 중에 말씀드리는 게 뭐 회사가 제일 많지만 그 다음은 동호회, 동창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동창회에서 많이 바람이 나는 이유가 내 어릴 적 동심이 돌아와서 지금 나이 든 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젊었을 때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해서 이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나 원활해지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한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젊을 때의 나로 봐주는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부녀가 되면 한가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바쁘지 않은 남자. 나쁜 남자 다음으로 더 나쁜 남자가 바쁜 남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남자가 여자를 외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한가해서 바쁜 척 하더라도 나한테 좀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 자주 연락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의 남편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람. 두 번째, 잘생긴 남자. 내 생에 만나본 적이 없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 나한테만 헌신적인. 요번에 폭삭 속았수다 그걸 보고 모든 여자들이 환호하잖아요. 관식이한테 환호해가지고 야, 이 세상에 관식이 없냐.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실제로 관식이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마 지금 관식이 죽지 않았으면 바람 폈을 거예요. 모두 저한테 야유를 퍼부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드라마니까 가능한 건데 그런 관식이 같이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로지 나한테 꽂혀있는 남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핍에 연관된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유부녀분들은 경제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테고 내 남편의 어떤 나이듦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사람들은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연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 나만 사랑해주는 우리 현 시대의 관식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는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성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성감을 제대로 아는 여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 남편이 못한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못하는 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정말 성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는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미치는 상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첫 번째, 이제 소문나지 않는다는 전제는 붙어요. 불륜 상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름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미치는 불륜 상대 첫 번째는 많이 어리고 예쁜 여자일 것 같아요. 이건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 나보다 많이 어리고 예쁜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 나하고 속궁합이 정말 잘 맞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남편 심각한 조루인데 왜 바람을 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아마 그 여자분하고는 되게 잘 됐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러면은 아내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하고는 정말 오래됐다고, 나하고는 금방 흥분이 돼서 빨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여자하고는 오래 할 수 있었다 해서 속궁합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담을 제가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미치는 불륜 상대는, 두 번째는 속궁합이 잘 맞는, 내가 긴 시간 섹스가 가능한, 나의 어떤 정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빨리 사정을 하는 사람이 바람을 필까라고 고민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정말 딴 여자한테도 이럴까? 난 정말 성적인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나의 이상형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이상형, 내가 결혼을 이상형하고 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불륜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이상형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상담에서 남편분들이 오셔서, 외도를 하신 남편분들이 그 여성하고 왜 바람을 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사실은 이상형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외모가 딱 저한테 맞는 이상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놀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들이 꼭 만나고 싶은 대상은 결혼은 못했지만 불륜으로라도 만나고 싶은 이상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흔히 드리는 답변은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은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병신 같은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요. 자기 남자보다 못한 정말 떨거지들, 카톡이나 자주 하고 전화나 자주 하는 병신 같은 애들한테 많이 빠지고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 아내분들이 외도해서 그 외도한 상간자분들을 보고, 그 남자는 정말 병신이에요. 헤어지고 가셔봤자 남는 게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서 상담이 쉬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90% 이상이에요. 여성분들의 외도 상대는. 근데 남성분들의 외도 상대는 이쁘냐 미우냐를 떠나서 아내보다 예쁘다 밉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여자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스트리트가 아니라 미터,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자하고 바람을 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바람을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저는 바람을 핀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 남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바람 필 마음이 있는 여성분들도 거리가 닿아야 바람을 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바람을 핀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정복력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정복해줄 수 있는, 끊임없이 대시를 해주는 남자한테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이 예쁘다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건 얼굴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얼굴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목선을 보고, 어떤 분은 가슴을 보고, 어떤 분은 힙을 보고, 어떤 분은 발목을 보는데, 연륜이 높을수록 밑을 봐요. 밑으로 내려가요. 20대는 얼굴, 30대는 가슴, 40대 엉덩이, 40, 50대의 발목,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어떤 성적인 관심도가 높을수록 신체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속설들 때문에 그래요. 외도의 유혹은 있죠. 유혹은 있고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삶의 가치를 뚜렷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하시고, 이걸 허물어뜨렸을 때 나한테 올 리스크도 분명히 하시고, 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잃지 않으실 때 저는 외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외도를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외도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냐 모르냐에 떠나서 본인의 가치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 즐거우려고 본인의 평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뚜렷하게 가치관에 심으신다면 외도를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한 아이, 아내, 남편, 그런 것들을 잃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들키지
들키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시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되시는데 외도는 반드시 걸립니다. 들키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드러납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죽는 순간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끄러운 삶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륜 전문 부부 상담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부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리 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성중독, 관계중독, 자존감 회복 이런 전체적인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가운데 부부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게 됐고 잘하고 있는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리허브, 다시 안아주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거기 세포언니 TV라는 채널 유튜브에서 또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또 찾아와 주시면 저희 리허브에서 함께 하고 세포 언니인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뻐먹여주는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